세금이 9억에서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줄여요? 이게 바로 절세 설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한도 500만 원 정도만 발생하게끔 해서 총 6,4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발휘하게 만든 포인트입니다. 바로 재산평가의 프레임을 전환시킴으로써 세법상 시가의 기준점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받아쓰기가 아닌 능동적인 절세 조력자를 만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절세 성공 사례 소개편이고요.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두 편의 실제 업무 수행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딱딱한 세법을 실무에 적용하는 이야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으로 인해서 절세 인사이트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서울 재개발 재건축 예정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셨어요. 예상 시가가 한 25억 정도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따로 임대보증금이나 주담대 등 관련 채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 증여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세만 8억 원, 그리고 취득세 1억 원 정도에서 총 9억 원의 세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9천만 원이 아니라 9억 원이요? 심한데? 그렇죠.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얼마 전에 아파트를 매각하긴 해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 주택을 차라리 내가 사올까? 매수를 할까? 라는 고민도 하시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가 25억짜리라 그랬잖아요. 10억밖에 없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예요. 시가 25억짜리를 10억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매를 했고요. 그 발생하는 세금도 그 취득세 정도만 3,30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발생하게끔 하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에? 이게 말이 돼요? 세금이 9억에서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줄여요? 이게 바로 절세 설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맛에 업무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증여 플랜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하면 말이 안 되는 플랜이긴 하더라고요. 25억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10억 원에 매매하면 발생하는 세금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증여세만 한 2억 9천, 그리고 양도세 한 6,300, 그리고 취득세가 8,750만 원으로 총 4억 4,05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증여보다는 엄청나게 줄긴 했지만 대가지급도 10억 원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세금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럴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바로 재산평가의 프레임을 전환시킴으로써 세법상 시가의 기준점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프레임의 전환이라 어떤 말씀이시죠? 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순위 감정평가, 2순위 매매 사례, 그리고 3순위는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 기준시가라고 하는데요. 앞에 이제 1, 2순위가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랑은 다르게 일반 주택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제 매매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이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본건의 주택 재산평가를 3순위인 기준시가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일반 시세는 25억이지만 세법상 기준점 자체는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법리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요. 바로 8.5억 원의 매매 대금을 설정을 했어요. 이 플랜으로 진행하게 되면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으로 인한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나오고요.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보니까 3,350만 원. 그러니까 단 3,350만 원에 모든 세금이 끝나버린 거죠. 어때요?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번 사례의 사실 인사이트는 부동산 증여 컨설팅의 발산의 전환과 프레임의 전환, 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고객님께서 증여만 고집했었더라면 또는 재산평가의 프레임을 일반 시가에만 한정시켰더라면 이처럼 강력한 절세 효과는 결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나 신혼부부께서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결혼을 앞에 둔 예비 부부셨어요. 부모님께서는 7억 원 정도의 시세가 되는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셨고요. 부모님 주택수는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자,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분이셨고요.
현재는 이제 임차인이 있어서 전세 보증금이 한 3억 정도가 껴있는 상태였어요. 현재 상태에서 증여하게 되면 채무가 존재하다 보니까 부담보 증여에 해당하게 되고요. 관련 세금으로는 증여세 한 4,400만 원, 양도세는 따로 발생하진 않았고요. 취득세 2,500만 원까지 해서 총 6,900만 원의 세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포인트는요,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도 한돈 500만 원 정도만 발생하게끔 해서 총 6,4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발휘하게 만든 포인트입니다. 이번 플랜은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사실 이번 건은 전형적인 가족 간 저가 매매 플랜에 해당하는 건 사례였어요. 가족 간 저가 매매가 효과적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증여자인 부모님, 양도자가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것이며, 두 번째는 수증자인 매수인께서 이제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이 매매 플랜이 설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본건의 경우에는요, 우선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과세 대상을 받을 수 있었어서 1번 조건은 충족이 됐었고요.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고가의 시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세 30% 정도 수준으로 매매 금액을 설정했을 때 신혼부부인 30대 자녀가 자력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증세법 35조 그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취득세까지 추가 절감하게 되어서 최종 세금은 약 500만 원만 발생하면서도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였죠. 오늘은 부동산 증여, 절세 성공 사례를 두 가지 고객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란에 오늘 안내드렸던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은 적용 법리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두었으니까 내용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바로 가족 간 부동산 저가 매매를 활용한 플랜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가족 간 부동산 저가 매매가 늘 가장 좋은 절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선 사례들처럼 최적의 조건에 들어맞는 상황이라면 그 어떠한 증여 관련 플랜보다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그리고 안전한 절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은 세무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해서 그 최적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그 최적의 조건 자체를 맞춰드리기도 하는 세무사일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어떤 세무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받아쓰기가 아닌 능동적인 절세 조력자를 만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